오늘 소개해드릴 딴거 음악가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아스트로 피아졸라입니다. 아스트로는 그닥 탱고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바흐, 슈만, 모차르트 그리고 재즈가 가득 차 있었고 아주 작은 부분에 탱고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아스트로는 왼손 펀치가 강해서 레프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싸움이 잦았고요.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죠. 아스트로는 기존 딴고계와 갈등을 일으키죠. 너무 진보된 아스트로의 작곡은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조금 힘든 정도였죠. 페론 정권의 독재 압박에 시달리고 클래식에 마음이 가고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일들이 쌓여 악단은 해체되고 결국 그는 여기저기 객원 멤버로 연주를 하거나 영화 음악을 쓰고 1950년 그의 첫 오케스트라를 해체한 28살의 혁신적인 음악가 피아졸라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계속 공부하면서 탱고를 거의 포기한 대신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반도네온을 내려놓고 탱고의 영역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죠. 1950년과 1954년 사이에 그는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탱고와 클래식의 이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융합을 시도한 트리움팔, 로케 밴드라 등 일련의 작품들을 작곡합니다. 피아졸라는 그의 작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파비앙 세비치키 콩쿠르라는 음악 콩쿠르에 출품합니다. 3개의 개별 작품으로 구성된 이 곡은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1등을 차지합니다. 부상으로 이 작품은 세비치키의 지휘로 라디오 델 에스타도의 교향악단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법대에서 연주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곡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전통 교향악단에 2대의 반도네온이 포함된 것에 불쾌감을 느낀 관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정도였죠. 이상의 다른 부상으로는 프랑스 정부가 주는 장학금이었는데요. 덕분에 아스트로는 파리 퐁플델로 음악원에서 당대 프랑스의 뛰어난 음악 교육자 중 하나인 나디아 블랑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과 지휘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1954년 그와 그의 아내는 2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파리로 떠납니다. 처음 블랑제를 만난 피아졸라는 자신의 클래식 곡들을 들려주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다만 블랑제는 뭔가 특이함을 느꼈는지 피아졸라에게 클래식 외에 다른 음악을 한 적이 있는지, 피아노 말고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지 물어봅니다. 피아졸라는 자신이 반도네온 연주자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가 탱고 트리움파를 연주하고 나서야 블랑제는 이게 진정한 피아졸라의 음악이라며 그의 재능을 축하해 줍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피아졸라 경력의 갈림길에서 딴고와 클래식 음악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클래식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탱고는 그냥 생계수단 정도로만 여겼던 피아졸라가 이를 계기로 탱고 음악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후 블랑제에게 작곡을 배우며 음악적 기반을 다졌는데 특히 블랑제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배운 대위법과 푸가 등 고전 작곡은 그의 후기 딴고 작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파리의 오페라 현악단과 함께 딴고를 녹음했는데 이때부터 일어나서 오른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오른쪽 허벅지를 가로지르며 반도네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반도네온 연주자들은 앉아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혁신적인 것이었죠. 이후 트로일러는 끝까지 앉아서, 피아졸라는 서서 연주하며 서로 극단적인 반도네온 연주 스타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그는 미국의 재즈 색스폰 연주자 게리 멜리건이 이끄는 8인조 밴드의 음악을 듣게 되는데 이에 영감을 받아 이듬해 1955년 피아졸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8인조 오르케스트라를 결성합니다. 그 후 1958년까지 함께 활동하죠. 이 옥테토는 그 당시 표준이었던 오중주단을 크게 벗어나 반도네온 2대, 바이올린 2대, 더블 베이스, 첼로, 피아노,
거기에 일렉트로닉 기타를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자를 객원이 아니라 정식 단원으로 쓰면서 기존 딴거 음악계에 냉대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딴게로들은 이 음악을 경멸하고 이 장르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하죠. 당시 피아졸라에게 붙는 일반적인 인용구는 피아졸라는 탱고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가수가 없으면서 재즈와 같은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은 그의 경력의 전환점이자 딴고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었죠. 피아졸라의 딴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누에보, 새로운 탱고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를 음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의 고국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의 음악에 호응한 것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였습니다. 그의 오르케스트라의 연주마다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정통 딴곡의 배척을 견뎌내지 못한 피아졸라는 1958년 옥테토와 현악단을 해체하고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돌아가 반주나 편곡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이 시기에 재즈와 탱고를 혼합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해인 1959년 10월 푸에르토리코에서 후안 카를로스 코페스와 마리아 네이베스와 함께 공연하던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죠. 깊은 슬픔에 빠진 피아졸라는 아파트 문을 닫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딴고곡을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그 곡이 바로 피아졸라의 대표곡 아디오스 노니뇨입니다.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돌아온 피아졸라는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웅장한 공연장에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고 많은 음반을 녹음하죠. 낀테토 누에보 딴고, 탱고 오중주자를 결성하고 누에보 딴고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딴고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1963년에는 새 연주자들을 영입해 옥테토 콘템포라리오, 현대 8중주자를 결성하고 몇 달간 프로젝트 악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죠. 이때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폴 클레키의 지휘로 트레스 모비미엔토스 땅기스티코스 포르테뇨를 초연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로 인해서 히르시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고향에서는 엘 그란 아스트로, 위대한 아스트로란 칭호로 그를 부르기도 하죠. 1965년에는 아르헨티나 문화 홍보 차원에서 미국, 브라질을 방문하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오히려 본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해 아르헨티나의 데모노 보르헤스와 공동 작업으로 음반 엘땅고를 발매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이 녹음은 그의 낀테토 오케스트라와 가수 에드문도 리베로와 루이스 메디나 카스트로가 문자를 암송하는 독특한 형식이었죠. 피아졸라가 성공과도를 달리며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는 첫 부인 데데 울프와 별거를 시작하죠. 피아졸라는 이때부터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작곡 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1967년에는 시인 오라시오 페레로와 5년 계약을 맺고 오페라 마리아 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작곡합니다. 이 작품은 1968년 5월 가수 아멜리타 발타로와 함께 초연했고요. 딴고 깐시온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탱고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아멜리타 발타로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죠. 이듬해 그는 제1회 이베로 아메리칸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멜리타 발타르가 노래하고 피아졸라가 지휘하는 가운데 초연된 발라다 파랄로꼬, 광인을 위한 발라드로 2등상을 받습니다. 광인을 위한 발라드는 4주 만에 15만 장이 팔려나가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요. 그의 첫 번째 대중적 성공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창작열이 오른 피아졸라는 순수 기악 모음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도 이때 작곡합니다. 탄력을 받아 콘훈토 구중주단을 결성하고 실내악 편곡을 하면서 세련된 곡들을 쏟아내죠. 지방 순회 공연, 이탈리아, 브라질 투어로 호평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72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이탈리아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탈리아로 건너가 크로치, 파가니 뮤직의 파트너인 알도 파가니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녹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1974년 5월 그의 가장 유명한 앨범 리베르땅고가 밀라노에서 녹음되게 되죠. 그의 말 아멜리타 발타로와 결별을 하면서
아멜리 탱고의 제목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음악으로 바꾸게 하고 다시는 자기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1975년 말 오랜 라이벌이었던 트로일러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 모음곡 수이테 트로일레아나를 작곡하기도 하는데요. 1975년은 피아졸라가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되는 불행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음악의 시대를 연 해이기도 합니다. 반도네온, 일렉트로닉 피아노, 오르간, 기타, 일렉트로닉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자신의 8인조 일렉트로닉 옥테토를 결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엄청난 욕을 들어야 했지만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피아졸라는 1976년에 전 세계 음악인이 꿈의 무대로 꼽는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최고의 재즈 뮤지션인 게리 멀리건과 스탠 게츠와 함께하는 3개월간의 미국 투어 일정은 거절합니다. 1980년대 피아졸라는 자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는 한편 라이브 공연과 스튜디오 녹음을 모두 계속하죠. 1981년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하여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20개국의 새로운 스페인 텔레비전 채널을 개설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1983년 테아트로 콜론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연주하며 생애 최고의 콘서트를 열게 되죠. 1985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특별한 시민으로 임명되고 1986년에는 영화 엘렉실리오드 가르델의 영화음악으로 세자르상을 받습니다. 1987년 9월 6일 어린 시절을 보낸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콘서트를 열고 1988년 영화 수루를 위해 작곡을 했고요. 그해 4월 가수이자 텔레비전 스타인 로라 에스칼라다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하느라 바빴던 80년대처럼 1990년대에도 그러리라 모두가 생각했죠. 그러나 피아졸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90년 7월 3일 그리스 아테네의 야외 음악당에서 생애 마지막이 된 콘서트를 마친 뒤 파리로 돌아와 다음 공연을 준비하던 피아졸라는 8월 5일 샤워 중 뇌출혈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 1992년 7월 4일 7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PC의 원픽. 오늘 피아졸라의 수많은 곡들 중에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우리에게 김연아의 스케이트 장면으로 기억될 아디오스 노니뇨입니다. 아디오스 노니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곡인데요. 빈센테 피아졸라의 별명이 노니뇨였습니다. 안녕 노니뇨. 피아졸라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늘 그의 곁에서 응원해 주었던 아버지의 죽음은 피아졸라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피아졸라의 음악은 춤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춤 영상 대신 피아졸라의 테아트로 콜론 실황 중계 영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헌정한 아디오스 노니뇨. 테아트로 콜론에서 이 곡이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내죠. 그 공연 실황을 오늘 영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올해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줄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뇨 감상해 보시죠. 엘탄고 들어보고서로 만나보고 싶은 악단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